안녕하세요. 생활정보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알려드릴게요. 시리즈 3편인 도시가스 절약 꿀팁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에너지 요금이 계속 오르는 시대에는 가정마다 가스비 걱정이 많으시죠? 이번 여름 알려드릴게요. 1편인 전기세와 2편인 수도세 아끼는 법도 실천해보시고 3편인 도시가스비도 아껴보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꿀팁들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 가능하면서도 실제 요금 절감 효과가 확실한 것들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가스레인지 사용시간 단축, 냄비 뚜껑 활용.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스레인지에서 소비되는 가스량은 간과하는데요. 사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20에서 30%는 조리 중에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스레인지 사용 시 낭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조리 시간 자체를 줄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물을 끓일 때는 작은 냄비에 필요한 만큼의 물만 사용하고 재료를 미리 손질해 놓고 빠르게 조리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핵심이죠. 또한 뚜껑을 덮었을 때와 덮지 않았을 때의 물 끓는 시간 차이는 30에서 50%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물 1리터를 끓일 때 뚜껑을 열면 10분 이상 걸리지만 덮으면 5에서 6분이면 충분하죠. 가능한 가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은 미리 실온에 꺼내두는 것도 요령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재료를 바로 조리하면 더 많은 가스가 소모되기 때문이죠. 추가로 냄비 바닥보다 불꽃이 넓으면 열 손실이 커집니다. 가스불이 냄비 밖으로 새지 않도록 냄비 크기에 맞는 불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절약의 시작입니다. 2. 가스비 줄이는 취사도구 선택. 우리 집 주방에서 사용하는 조리도구의 변화로도 가스비를 확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먼저 압력솥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압력솥은 내부의 압력을 높여 끓는 점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더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조리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냄비로는 30분 이상 걸리는 찜이나 탕 요리도 압력솥을 사용하면 10에서 15분이면 조리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그만큼 가스 사용량도 줄어드는 셈이죠. 요리 시간이 짧아져서 가스 절약 효과도 2배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식 멀티쿠커나 전기 압력밥솥도 많이 나와 있어 가스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덕션 또는 전기레인지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가스레인지는 사용 중 열이 옆으로 새거나 바닥으로 손실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인덕션은 열이 바로 조리 용기로 전달되기 때문에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조리 시간도 짧고 화재 위험도 적으며 무엇보다 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스비 절약 효과가 확실하죠. 음식을 매일 하는 가정이라면 조리기구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 달 가스 요금에서 꽤 큰 차이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3. 외출 모드 적극 활용하기.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는 단연 겨울철입니다. 특히 보일러는 집안 전체를 데우는 만큼 한번 가동되면 많은 양의 가스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잠깐 외출할 때마다 보일러를 껐다가 다시 켜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한두 시간 잠시 마트에 다녀오거나 산책을 나가는 정도의 짧은 외출이라면 보일러를 아예 꺼버리는 것보다는 외출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외출 모드는 일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난방을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보일러가 완전히 꺼진 상태가 아니기에 집이 얼지 않도록 하고 귀가 후 보일러를 재가동할 때도 빠르게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죠. 외출 시간이 3시간 미만이라면 외출 모드, 4시간 이상이라면 꺼두기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4. 실내 온도 설정 1도 낮추기. 가정에서 보일러 사용 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실내 온도 설정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실내 온도를 23도, 24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온도를 단 1도만 낮춰도 가스 요금을 최대 7%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신 시니어 세대는 따뜻한 온도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높은 온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실내복이나 무릎 담요, 발열조끼 등을 함께 사용하면 실내 온도를 낮추더라도 충분히 따뜻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방별 난방 설정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거실은 낮 시간에 자주 사용하지만 침실은 주로 밤에만 사용하잖아요. 그렇다면 거실은 21도, 침실은 19도로 설정해서 공간별로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면 쓸데없는 난방을 줄이고 전체 가스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카펫이나 러그, 두꺼운 슬리퍼 등 보온용품을 함께 사용하면 체감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는 낮게 유지하면서도 따뜻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5. 단열 시공 또는 문풍지 활용하기. 겨울철 가스비 절약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실내 온도를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 문풍지 사용입니다. 문과 창문 사이에 생기는 작은 틈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이런 틈에 문풍지를 붙이기만 해도 실내 온도 손실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설치도 간단해서 손재주가 없어도 누구나 셀프 시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문풍지는 이런 바람기를 막아주고 외부 찬 기운이 실내로 스며드는 것을 차단해줍니다. 또한 보다 본격적인 방법으로는 단열 필름을 창문에 부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열 필름은 얇은 특수 소재로 되어 있어 유리창을 통해 빠져나가는 열을 차단해주고 외부 찬 공기의 유입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남향이 아닌 창문이나 발코니 쪽에 붙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비용을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다면 창문 전체에 뽁뽁이를 부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뽁뽁이는 공기층이 단열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풍 차단 효과가 크고 설치도 간편하죠. 게다가 겨울철에는 결로도 줄여줘서 창틀 곰팡이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난방비 절약이 절실한 시니어 세대에게는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부담 없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보일러 배관 청소 및 필터 관리. 보일러가 오래되거나 배관 안에 이물질이 쌓이면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데도 더 많은 가스를 소비하게 됩니다. 배관에 슬러지나 녹이 끼는 것, 그리고 온수 필터가 오염되는 것이 가스 소비를 증가시키는 주범입니다. 이런 오염물질은 열 전달 효율을 낮추고 보일러가 더 오래 작동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가스 낭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 배관 청소는 최소 2에서 3년에 한 번, 온수 필터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점검 또는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일러에서 끓는 물소리가 들리거나 온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배관 청소 시점이 온 겁니다. 관리만 잘하면 10에서 20% 정도의 가스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는 매일 쓰는 필수 가전이니 돌아오는 겨울에는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7. 가스 누출 점검 및 노후 배관 교체. 가스가 미세하게 새는 경우 사용자는 냄새나 이상 징후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많은 가스를 낭비하게 되고 그 결과 가스 요금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누출이 심각해지면 폭발 등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은 필수입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에서 배관의 부식이나 균열이 흔히 발생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벽 속이나 바닥에 숨겨진 배관에서 가스가 조금씩 새는 일이 많고 가스비는 오르는데도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공간이나 가스레인지 주변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가스불이 평소보다 약해지거나 불꽃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현상은 미세 누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1년에 한 번씩 도시가스 업체에서 무상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무료 점검을 예약할 수 있고 전문 기술자가 배관, 연결부, 가스기기까지 꼼꼼히 확인해 줍니다. 또한 배관이 오래됐거나 고무 호스가 낡았다면 반드시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20년 이상 된 배관은 부식이나 균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원하는 배관 교체 지원 사업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일정 연식이 지난 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가스 배관 무상 점검 및 일부 교체 비용 지원을 하고 있으니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8. 보일러 설정은 난방보다는 온수 위주로. 보일러를 사용할 때 난방보다 온수 기능 위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선선한 봄, 가을철 또는 여름철에는 난방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무심코 난방 모드가 켜진 채로 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난방 모드는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가 반복적으로 작동하면서 가스를 소모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온수 모드는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만 작동하니까 필요할 때만 딱 가스를 사용하게 되죠. 집에 하루 종일 사람이 없고 저녁에만 샤워나 설거지를 할 경우 굳이 난방 기능을 켜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보일러 모드를 온수로 전환해 두어야 불필요한 가스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일러 온수 온도는 보통 45에서 50도 사이로 설정하면 적당합니다. 너무 높게 설정해두면 피부에 자극이 가고 온수와 냉수를 섞어서 쓰게 되니 결국 불필요한 온수 낭비가 생깁니다. 또한 온수 배관이 길 경우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흘려보내는 찬물도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야나 바가지를 활용해 그 물을 모아 청소나 식물 물주기 등에 재사용하는 것도 훌륭한 절약 방법입니다. 특히 겨울철이 아닌 시기엔 온수만 필요한 상황이 더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한번 보일러 설정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9. 발열 아이템 적극 활용하기. 전기 발열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엔 난방을 위해 보일러 사용이 많아져 가스비가 급격히 오르는데요. 이럴 땐 실내 전체를 데우는 보일러보다는 몸 가까이에서 열을 전달해주는 발열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열 아이템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전기요 또는 온수매트.
침대나 바닥에 깔아두면 몸을 직접 따뜻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보일러 없이도 충분히 따뜻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어 가스보일러 사용 시간을 줄이기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요즘 제품은 온도 조절 기능은 물론 과열 방지와 타이머 기능까지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달 평균 8시간 사용 시 전기 외의 전기료는 1,000원도 되지 않지만 같은 시간 보일러를 가동하면 2만 원 이상 가스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방석. 앉는 곳이나 등받이에 놓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책상 작업이나 TV 시청 시에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거실에서 오래 머무를 때 전기방석 하나만 있으면 보일러 없이도 충분히 따뜻한 공간을 만들 수 있죠. 세 번째, 무릎 담요, 손난로, 발난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보온 아이템도 함께 활용하면 보일러 사용 없이도 체온 유지가 가능합니다. 극세사 담요나 발 담요는 체온을 오래 유지해주고 USB 충전형 손난로나 발난로는 전력 소모가 적어 경제적입니다. 네 번째, 히트텍 등 기능성 내복. 난방을 줄이고도 체온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발열 기능성 의류 착용입니다. 요즘은 히트텍이나 발열내에 기모 내복 등 얇지만 보온성이 뛰어난 제품이 많아 옷차림만 바꿔도 실내 온도를 1에서 2도 낮춰도 될 만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발열 아이템은 한번 구매하면 몇 년간 재사용이 가능하고 전기요금도 적게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가스비 절약 효과가 매우 큽니다. 10.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단독세대 또는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꼭 챙기셔야 할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런 정책을 제대로 알고 신청만 해도 한 달 가스비가 수천 원에서 많게는 수만 원까지 절약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도시가스 요금에 바우처 금액이 자동 차감되어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요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죠.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입소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포함된 가구는 추가 우선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보통 매년 6에서 12월 사이이고 신청 후 바우처는 여름 또는 겨울 시즌에 자동 차감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는 한국가스공사 및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정,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손자녀 등입니다. 신청 방법은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관할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 세대는 관련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한 해 겨울철 난방비가 확 줄어들고 가스요금 부담도 낮아질 수 있으니 해당 여부 꼭 체크해보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이상으로 가스비를 아끼는 10가지 생활 꿀팁 중 마지막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법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스비 절약 꿀팁 10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생활정보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